시민참여센터가 오는 26일 뉴욕주 의원들의 한인사회 현안을 전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KCS가 다음 달 3일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케어 기버를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시가 배달원들의 미인증 전기자전거와 모페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차기 대선 후보 지지 확보 24시간 만에 민주당 대의원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주 정치인들을 초청해 뉴욕 이런 한인 커뮤니티가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2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6일 오후 7시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되는 타운홀 미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존 미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람킨, 그레이스 리, 에드워드 브론스틴, 지나 실리티 뉴욕주 하원 의원 등 5명의 현역 정치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 의원들은 이날 한인 비영리 단체들과 한인 사회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일단 한인 커뮤니티에 가까이 있는 의원들하고 또 한인들의 이슈에 또 법안들을 내고 또 한인들뿐만 아니라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관련된 이슈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섭외했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발의한 법안들, 통과된 법안들을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퀸주 YWCA, 민권센터, 한중미협회,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등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한인 사회가 직면하는 이슈들을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거나 공동 지지하셨던 길을 바탕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길들을 리서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히려 법안을 리서치해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드렸고 단체들이 그걸 보시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타운홀 미팅은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한인 교수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센터 리서치위원회가 1년간 조사한 영어 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재난지원, 반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발표로 시작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며 미팅에 앞서 간단한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KCS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는 케어 기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힐링을 제공하는 케어 기버를 위한 케어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8월 3일 토요일 본관 대강당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모시고 있는 케어 기버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1.5세에서 2세 자녀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고은정 박사와 박성지 소셜워커를 초청 강사로 모셔 세대 간의 대화법과 노약자 보살핌을 위한 내 몸 사용법, 노년이 되기 전 미리 알아보는 노화 현상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집 수리, 부모와 함께하는 운동,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KCS 안준수 어덜트 데이케어 매니저는 보살핌을 받던 자녀가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많은 한인 자녀들이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기를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케어를 받고 있던 세대였는데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들의 케어를 하는 세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되는 과도기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해프닝들이 생겨요.
그 자녀분들과 대화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슈퍼맨과 원더우먼들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 우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을 때의 그 충격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번 케어 기버를 위한 케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욕 한인 봉사센터 베이사이드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며 점심 식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준수 매니저는 이번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KCS의 사전 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CS의 많은 행사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배달 노동자의 미인증 전기 자전거와 모페드 등을 안전하고 인증된 기기로 교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 등은 어제 뉴욕시 배달 노동자들이 인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모페드를 안전한 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200만 규모의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배달원들은 미인증 전기자전거와 배러리를 미국 소방협회 인증을 받은 새로운 전기자전거와 2개의 배러리로 교환받게 됩니다. 미국 소방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전기자전거는 교환 자격이 충족하며 자전거는 반드시 배러리와 함께 반납되어야 합니다. 차량 식별 변호가 없거나 법적으로 도로 사용 등록이 불가능한 게스 또는 전동 모페드도 교환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동안 배달로 최소 $1,500 이상을 벌어들인 18세 이상의 모든 뉴욕 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우리 경제 기반이 되어주는 수만 명의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환 신청은 8월 공청회 이후 올해 말에 시작될 예정이며 교환 작업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지지 표명 하루 만인 어젯밤 민주당 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CNN 등 주요 언론은 해리스가 다음 달 대선 후보를 결정할 민주당 대의원 3,949명 중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언론은 자체 조사 결과 해리스가 대의원 2,688명을 확보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해리스가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 대선 레이스 하루 만에 후보 지명에 다가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 측은 그동안 대의원 수백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같은 전략이 집중, 조기에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젯밤 성명을 통해 지명을 받기 위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며 자랑스럽고 조만간 후보 지명 수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지 표명은 어디까지나 구두 의사표시이며 대의원들은 투표장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대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카고 전당대회에 앞서 조기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불과 하루 만에 대의원을 대거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경쟁 상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은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거대한 자긍심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와 동시에 해리스 지지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즉각적 지지를 밝히지 않아 해리스에 반대한다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결국 해리스 측과의 접촉 끝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X에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은 그녀가 11월 대선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임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1일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자로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됐던 잠룡들도 잇따라 해리스 측에 귀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이 됐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리스 지지를 공식화했고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유력 경쟁자 대부분이 하루 만에 경선을 포기하고 해리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워렌, 에이미 클로버샤, 패티 머레이 등 여성 상원 의원들이 일제히 해리스 대열에 가세했고 의회 내 각 코크스 대표들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는 등 거물급 지지자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인사 중 해리스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인물은 오바마 전 대통령뿐이며 과연 오바마가 단기 필마로 해리스의 반대편에 설지 아니면 해리스 측으로 귀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진 감옥 건물을 주택으로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주택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뉴욕주 소유의 10만 스퀘어피트 규모 베이뷰 교도소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8층 규모의 이 건물에 1억 800만 달러를 투입, 124개 주택 유닛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후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버려진 흉측한 건물이 됐는데 12년간 버려져 있던 공간을 다시 활용해 124개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 예정입니다. 주택 100%는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보류 직후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축소하자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가는 지난 17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뉴욕주 공공기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심리에 앞서 시내버스 축소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 옹호가는 소송장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 주정부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을 보류시킨 직후 시내버스 운행을 최소 5%에서 최대 10% 축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버스 등 공공서비스 축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30일 전 시장과 시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MTA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공익 옹호가는 지난 12일 브루클린 선셋팍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의 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버스 운행이 무려 65건이나 취소됐으며 이는 지난 2일 20건의 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송과 별도로 대중교통 노조도 MTA가 당초 약속과 달리 시내버스 서비스를 축소함에 따라서 시민 불편은 물론 버스 운전자, 정비사 등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 직후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불과 2%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바이든 사퇴 당일인 2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유권자 4,001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해리스 부통령이 45%로 불과 2%포인트 차의 불꽃 튀는 접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며 따라서 2%포인트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이든 사퇴 직전 조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6%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 사퇴가 민주당의 호재로 작용하며 해리스 쪽으로 결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지난 15일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해리스 모두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에서 1%포인트 뒤진다며 해리스로 교체해도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그 같은 예측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나온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7%, 해리스는 45%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 내 접전을 보였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CNN 조사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5%가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27%는 바이든 사퇴 이후 대선에서 투표할 생각이 많아졌다고 밝혀 해리스가 민주당의 새 활력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3%는 바이든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지만 30%는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대선판이 리셋되면서 순식간에 초접전으로 바뀌자 TV 토론과 암살 시도 등으로 사실상 승세를 굳혀가던 트럼프 진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즉각 해리스는 실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프레임 하에 바이든의 모든 실책은 해리스 부통령이 큰 책임이 있다며 모든 화살을 해리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살인적 물가, 현재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소비 위축, 물밑에 밀려오는 미리국자 문제 등이 모두 해리스의 실책이라며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조를 둘러싼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면서 공화당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를 해 쉽지 않은 국면에 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 부통령이 중남미 미리국자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며 해리스를 국경차르, 즉 국경 황제라고 부르면서 이 문제만큼은 국경차르의 책임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상징처럼 돼버린 웃음에 대해서는 낄낄거리는 부조종사 해리스라고 조롱하면서 스마일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캠프가 수주 전부터 해리스 등판 가능성에 대비해왔다고 보도했지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진영이 5월부터 후보 교체를 상정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에 따라 미국에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8년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는 다소 다른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유권자층 변화와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대졸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많아졌고 조직이나 권력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남성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성평등이 강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여성이 이 문제만큼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년 전 대선에서 힐러리는 유권자들에게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 단위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에서 뒤져 결국 트럼프에게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클린턴은 여성 유권자의 54%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여성 유권자의 비율 39%보다는 높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도 이 같은 투표 성향이 이어진다면 해리스가 여성표에서 트럼프를 월등히 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속설이 있듯 여성이 자신보다 우월감을 과시하는 여성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리스는 백인 여성이 아니라 인도 흑인계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속설을 뒤집고 더 많은 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 환경이 역으로 광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여성 대통령 탄생을 저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 가능성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앞으로 불확실성 증대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리스크가 아시아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바이든의 청정 에너지 정책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아시아 배터리 업체의 미국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 약속에 힘입어 수십억 달러를 투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일시불 지원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단계적 지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 이를 중단할 경우 공장은 착공한 상태에서 지원금은 받지 못해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전기 용량에 따라 세 공제를 받지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산 능력은 늘렸지만 수요가 없어 자연히 세 공제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삼성은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2개, GM과 합작 공장 1개를 짓고 있고 일본 파나소닉은 캔사스의 공장을 신축 중이며 LG는 미시건주에 GM과 함께 3개 공장을 짓고 있지만 세 번째 공장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때는 연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중단 또는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것은 물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50% 이상 하락, 사실상 한국, 일본 등의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 할인 판매에 돌입했으며 전기차는 더욱 큰 폭의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딜러들이 수요 감소 극복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으며 모터 인텔리전스 집계 결과 지난 6월 신차 판매 때 제공된 인센티브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JD 파워도 올해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높은 값에 판매된 신차는 전체 16.9%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 34.9%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등이 차량 가격 인하는 물론 현금 보상, 할부 금리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지난 6월 신차 가격은 0.4%, 중고차 가격은 1.5% 하락했으며 소비자 지출 중 자동차와 부품 지출이 20% 줄었고 전체 차량 판매도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금리로 인해 차량 할부 금리 역시 지난 5월 연 8.65%로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로 급등,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차를 찾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차로 인식되어 온 전기차는 판매가 하락폭이 더 컸고 상반기 판매가 하락 상위 5개 차량 중 전기차가 4개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카카오톡을 창업, 15조 2천억 이상의 재산을 축적, 한국 4위의 부자로 부상한 김범수 카카오그룹 회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작 혐의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여권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4년간 귀국하지 않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지난 4월 귀국한 39세 남성에게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SAT와 함께 미국에서 표준화된 대학 입시 시험인 ACT가 내년부터 시험 방식을 개선, 시험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고 필수 과목도 3과목으로 줄인다고 발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대혼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 이더리움 가격이 6,500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으로부터 현재 기업 가치의 2배인 230억 달러 매각 제안을 받은 사이버 보안업체 위즈가 이 제안을 거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IT 대란을 초래한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공매도를 단행해 이틀간 이 업체 주가가 23% 폭락하면서 10억 달러 상당의 평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한시적으로 저가 상품으로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던 5달러짜리 세트 메뉴의 판매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